조병과 신세계로. 여보세요? 아, 작업이요? 제가 지금은 바빠서 새로운 풀잭에 들어가긴 어렵고요. 네, 반년 정도는 일정이 다 차 있어서. 어린 나이에 운 좋게 프리랜서로 기반을 다진 저에게도 나름 작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 얼굴 허연 거 봐라. 햇빛은 좀 보냐? 일만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나 사실 집 밖에 나온 거 12일 만이다. 헐, 미친놈아, 너 그러다 큰일 나. 동호회라도 가입하지 그래? 동호회? 응, 동호회. 이게 또 자만추의 기본 아니겠냐. 자만추?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저는 사회생활도 하고 자연스러운 만남도 추구할 겸 와인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나? 저기 네? 네. 혹시 와인 동호회? 아, 네. 그럼 그쪽도... 네, 제가 오늘 처음 와서요. 아, 저도요. 저도 처음인데 괜찮으시면 같이 들어가실까요? 좋아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날 이후로 저와 그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매니저님 퇴근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야무지게 자기 삶을 꾸려가는 모습에 호감이 더 커져갔죠. 오빠 언제 왔어?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왔지. 공허하던 일상이 그 사람으로 인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아깝다. 내가 한 발 늦었네. 안 그래도 프로포즈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빠. 아버지! 이 정신 나간 녀석아! 아이고 이 녀석! 아이고 이 녀석! 아버지한테 등짝 몇 대 세게 맞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누가 자네 장인인가? 아빠!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 엎드려서 싹싹 핀 끝에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랑님 좀 더 자연스럽게. 몇 달 후 예쁜 아기도 만났습니다. 처음 겪는 육아는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더군요. 그나마 제가 재택근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고생했어, 여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건 저 하나뿐이었던 모양입니다. 내적성에 전업주부는 안 맞아. 취직할 거야. 취직? 일하는 건 좋은데 지금은 너무 이른 거 아닐까? 아직 애기 100일도 안 됐고. 애는 오빠가 보면 되지. 오빠 어차피 집에 있잖아. 어차피 집에 있다고? 그래, 애는 내가 볼게. 넌 취업에 집중해서 좋은 일자리 찾아봐. 다행히 아내는 얼마 되지 않아 새 직장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한 달이 멀다 하고 직장을 때려치웠다는 것입니다. 겨우 30분 지각했다고 잔소리하잖아. 그만둔다고 했어. 아무래도 너무 먼 것 같아. 못 다니겠어. 옆자리 직원이 자꾸 힐끔힐끔 쳐다봐서 짜증나. 내일부터 안 나갈 거야. 아내가 취업과 사직을 반복하는 동안 저는 작업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일상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일주일만 더 주시면 꼭... 아니요, 이번엔 진짜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자소서를 쓰다가 자리를 비운 PC에서 이게 뭐야? 저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말로만 듣던 인터넷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진짜 왜 남의 컴퓨터를 보고 난리야? 뭐?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이거 언제부터 했어? 몰라. 사람이 스트레스 좀 풀 수도 있지.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저희는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지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래, 다 부숴라 부숴. 이게 사람도 치지? 이게 진짜... 그 이후로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질 않더군요. 또 도박하냐? 사람 좀 그만 긁어라, 어? 그러던 어느 날... 나 취업했어. 그래, 잘 됐네. 근데 대구야. 뭐? 서울에선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떡해.
요즘 주말 부부 많잖아. 내가 생활비 보낼게. 그 말에 동의한 건 사실 저도 이 끝없는 갈등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거리를 좀 두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생각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왔다. 선물도 사왔지? 왔어? 생활비 매달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뭐 남는 건 있고? 뭐래. 우리 아들 밥이나 잘 해먹여요. 확실히 주말에만 보니 부부 사이도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서 제 프리랜서 일도 조금씩 다시 돌아왔죠. 그렇게 주말 부부로서의 일상이 안정되어 가는 듯 했지만 네, 다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연락이 뜸해지더니 내주던 생활비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세요. 바쁜가? 우연히 발견한 SNS 속 아내는 아주 바빠 보였으니까요. 저는 힘들게 아내의 외도 상대를 찾아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뭐? 그 후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외도남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내의 SNS 계정에는 보란듯 애정 행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그러게 왜 별거를 하고 그랬나? 네? 아니요, 그건 자기가 먼저 지방에서 일하겠다고 해서. 이 쥐새끼 떼놓고 지방살이 하고 싶은 애 엄마가 어딨누. 애가 홧김에 나가 살겠다 그랬더라도 자네가 잘 다독였어야지. 붙잡아 줄 줄 알고 한 말일 텐데 남편이란 사람이 여자 맘도 모르고. 그 섬세한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네. 내가 믿었던 장인 장모님조차 모든 잘못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하자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듯 자신만만하더군요.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애가 어리면 양육권자는 무조건 엄마로 지정되는 건 알지? 바람은 네가 폈잖아. 왜 애를 네가 데려가? 네가 날 사랑해주지 않았잖아. 자기 입으로 별거에 동의해서 혼인 파탄 내놓고 법정에서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아? 변호사님, 제가 주말 부부에 동의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이것저것 다 참고 어떻게든 아내랑 다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부인과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저는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박 변호사와 하면 좋겠어. 박 변호사, 지금 시간 괜찮은가요? 예, 대표님. 대표실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사건인가요? 본인의 요청으로 주말 부부를 시작했으면서 그걸 혼인 파탄으로 인한 별거라고 주장하다니. 일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는 경우는 요즘 일반적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증거로 인정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중간에 아내분이 연락 두절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의뢰인분과 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분과의 소통의 승리의 열쇠가 달려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박 변호사가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의뢰인분의 아이가 저희 아이와 비슷한 나이라서 더 마음이 쓰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박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며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재판 당일 예상한 대로 아내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합의하에 별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가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취준하다가 잠깐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 한 판 했다고 얼마나 사람을 달다 볶는지. 뭐? 게임? 인터넷 도박이 게임이냐? 어쨌든 도저히 이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서 집을 나온 거라고요. 하지만 아내분이 처음 거주지를 옮긴 건 취업으로 인한 것이었죠. 우리 의뢰인은 아내분이 취직이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내의 희망을 존중해주기 위해 주말 부부에 동의한 것이지 절대 결혼 생활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출한 서면을 보니 주말 부부를 하다가 중간에 양측 다 연락이 두절된 시기가 있더군요. 이 시기는 사실상 별거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의뢰인은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후에도
꾸준히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 3일 아기 사진을 보내며 많이 컸지. 2000년 3월 7일 이번 주말엔 좀 와줘. 애 생일이야. 2000년 3월 9일 엄마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안 될까? 애는 죄가 없잖아. 이렇게 의뢰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아내분은 외도를 하고 계셨죠. 아닌가요? 두 분은 법률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외도라니 마음이 통한 것뿐이었다고요. 더욱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분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 것 같군요. 난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아내의 옆에 말없이 앉아있던 상간남은 자신이 궁지에 몰릴 것 같자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난 이 여자가 다 끝난 사이라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 솔직히 누가 사람 만날 때 증명서 떼가면서 만납니까? 나도 억울해요.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우리 의뢰인이 분명히 이혼할 생각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두 안 후로도 계속 만남을 유지하셨죠? 본인 파탄에 대한 원인 제공을 인정합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아이는 아빠가 키우시고 아내분은 그동안 보내지 않은 과거 양육비 1천만 원,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부담하세요. 네? 잠깐만요. 애가 이렇게 어린데 애가 엄마 없이 어떻게 커요?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양육비 받고 싶은데. 자녀가 어릴 때 엄마한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은 건 엄마가 양육을 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 지금까지 줄곧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한 건 원고입니다. 아이를 돌보며 경제활동도 해왔죠. 많은 고생을 하며 혼자 아이를 키웠을 겁니다.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고려할 때도 이 경우에는 아빠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중 절반은 상간남이 같이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의뢰인이 희망한 대로 아내와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과정 잘 이겨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아이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하원 시간이 다 돼서요.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했다.